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직장 상사인데요. 어딜 가나 이상한 상사 한 명쯤은 있다지만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저로선 출근이 너무 숨막힐 지경입니다. 저 역시 처음엔 좋은 상사로 생각했습니다. 알려주려는 게 많았고 저 역시 배우고 싶은 게 많았기 때문이죠. 문제는 본인의 말에 다른 의견을 낼 경우 불같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낼 때의 강도는 짜증이나 신경질 정도가 아니라 이러다 맞을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 요즘은 하도 이 용어가 많이 쓰여서 검색을 해봤는데 자기보다 지위가 높거나 강한 사람 앞에서 조절이 되면 그건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그냥 만만한 사람만 골라서 괴롭히는 양아치다라고 적혀있더군요. 분노 조절 장애든 양아치든 멀쩡하게 생긴 시한폭탄이 옆에서 숨쉬고 있는데 아무 대응도 못하는 제 자신이 싫어질 지경입니다. 제게 힘이 되는 말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조금 상반되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이제 자기애적 인격장애라는 사람들이에요. 거만하고 그다음에 남의 시선 되게 눈치를 많이 보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랭킹을 매기를 좋아해요. 누가 1등이고 누가 더 낮고 누가 덜 하고 자기 위치는 어느 정도고 자기의 의견과 다른 의견들이 올 때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자기 자존심이 걸린 문제들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이런 칭찬과 그 다음에 인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원해요.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가부장적인 사람도 이렇게 표현이 될 수는 있거든요. 분노라는 걸 보면 우리가 이제 화가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화는 우리가 기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화가 난다는 건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거기서 화가 나게 돼요. 근데 성인이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화가 나는 경우는 대부분 뭐냐면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줄 때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화가 나게 되죠.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잘 존중받지 못한 아이들은 이게 계속 이제 자기의 상처로 쌓이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사실 자신이 무시받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하다는 거죠.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거와 같은 느낌을 받으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화를 내는 일들이 발생하죠. 또 하나 화가 나는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믿음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또 이제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스키마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만나면은 사람들은 화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 이게 보통 이제 뭐 술자리에서 종교 얘기하지 마라, 정치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자기의 기본적인 세상에 대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되게 사소하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갑자기 너무 화가 내고, 이런 일들은 결국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믿음, 스키마,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공격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자아의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청소년기에는 우리 충동적이고 뭐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그런 모습들이 줄어드는 게 뇌의 발달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잘 성장을 하게 되면은 자기는 이제 감정들에게 압도당하지 않고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의 표현들을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다루는 법들을 배우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 충동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면모를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은 사실 지금 진단명에는 없어요. 가장 가까운 거라고 얘기하자면 뭐 충동 조절 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공감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공감의 실패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강한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는 아이가 어렸을 때 자기가 되게 이제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한 15개월 정도 되고 막 아장아장 걸을 때는 자기가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고 이 세상의 주인인 것 같고 막 느껴요. 되게 말하자면 하룻강아지 법무서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공감의 실패라든지 아니면 아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이한테 우쭈쭈를 해주지 않는 부모님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기의 자존감의 문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되죠. 인정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아이에게 있어서는 생존의 문제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한테 사랑받지 않는 아이는 그냥 아주 기초적인 레벨에서 얘기할 때는 버림받고 죽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죠. 어려운 문제네요.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거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치료자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면 이제 관계를 맺고 그렇게 노력을 오랜 시간 들여서 노력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직장 내에서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피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B를 멈추게 할 수 없다면 B를 피하는 게 방법이에요. 자기 진단하는 방법은 없겠지만 사실 자기의 감정이 되게 크게 움직인다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분노죠. 사실 감정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자기의 감정이 크게 움직이는 어떤 사건들을 겪었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거기에 나의 어떤 문제점 혹은 나의 갈등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성격의 문제를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인간관계가 잘 안 된다, 대인관계가 어렵다 라고 한다면은 치료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움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